익산에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상가 20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전주시가 방지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 우남아파트 문제 해법으로 공영 개발이 거론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빗소리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전라북도 곳곳에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익산에는 11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특히 어젯밤 1시간에 46mm, 또 2시간 사이에 7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과 주변에서는 상가 200채가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매일 중앙시장. 시장 통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치 불어난 강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바지를 걷어붙인 상인들은 행여나 가게 안으로 물이 들이칠까 발만 동동 구릅니다. 물이 허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불과 1시간 만에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30년 살았거든요. 처음이에요. 익산의 집중호우가 시작된 건 어젯밤 8시 반부터입니다. 1시간에 46mm가 내리는 등 2시간 만에 무려 6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시장과 주변 가게와 건물 200곳과 지하주차장 등이 손 쓸 틈도 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350가구가 사는 오피스텔은 전기와 수돗물마저 끊겼습니다. 그만 순식간에 5분, 10분도 안 돼갖고 자꾸 손님들은 밥 먹다가 그냥 신발도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냥. 수마가 핥히고 간 다음 날, 도로 곳곳에서 물을 빼내는 양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폭우로 인해 제 허리까지 물이 찼었던 지하주차장입니다. 양수기를 통한 배수 작업이 12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바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 안팎에서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냉장고와 식탁 등 각종 집기가 나뒹 굽니다. 가게 안에는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옷이 다 젖었죠. 젖고 뭐 가전제품은 하나 쓸 거 하나도 없고 그때 왔을 때는 이미 건지기 하나도 없고 붕 다 떠 있는 상태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가게를 정리한 상인은 엉망이 된 가게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이 그냥 다 차가지고 자도 못하고 저기 했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야. 한 달 좀 치워야 될 거야. 상인들은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장골목, 라면골목 해갖고 역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건 100% 인재죠. 배수시설 같은 것이 전혀 지금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익산시는 이 같은 주장에 일단 복구에 전념하고 배수구가 막혀 있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늦장마의 기세가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14개 시군에 이틀간 내린 강우량이 평균 90mm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6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전에 잠시 그쳤던 장맛비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고창과 순창, 정읍과 남원, 장수와 인실 등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서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틀간 14개 시군의 강우량은 평균 90mm에 가깝습니다. 완주에 120mm가 넘게 내렸고 전주와 익산, 무주와 부안도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에 농작물 피해도 발생해 고창과 부안에서 밭작물 3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남원 요천과 장수 장계천, 순창 천변 등 3개 시군의 하천 둔치 주차장 5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주요 탐방로 130곳, 야영장 5곳의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공무원 등 1,100여 명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시가 조례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한선을 높이고 조합원 자격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전주의 이 구도심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잇따랐습니다. 집 한 채나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분양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데 여러 외지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도 뭐 애개인들이 막 많이 사놨다고 돼? 나오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요. 이 집은 뭐 몇이 샀다고 그랬어. 토지 등 지분 규모가 60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전주에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제한을 200제곱미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에서 정비 예정구역 지정 전까지의 토지 소유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여기 제한을 하겠다. 그것도 면적을 200 이상.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 따라 허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더더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비교 검토 연구하면서 좀 더 꼼꼼한 보완책 그리고 우리 모든 전주 시민들과 입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전주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4년 익산시가 붕괴 위험이 높다며 한 아파트 단지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절반 가까운 45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공영 개발 방식이 제시됐지만 익산시는 부정적인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익산 우남 아파트입니다. 2002년과 2014년 두 차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붕괴 위험이 높다며 2014년 9월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3가구 가운데 58가구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45가구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불안 속에 6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당연히 하루하루 저도 다시 앞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은 게 어디로 못 가 나도. 남아있는 주민들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전면적인 보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가치마저 하락해 재개발을 할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자 익산시가 직접 나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보상가도 실제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그 당시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어떤 재산 가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공적으로 저는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영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공영개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남 아파트는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D등급 건축물이라고 공영개발을 해줄 경우에는 다른 D등급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도 다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긴급 대피 명령으로 떠난 주민이나 남아있는 주민 모두 불평과 피해를 보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방송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군 주간지와 마을신문,
그리고 대학신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주간이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들 신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풀뿌리 언론으로 튼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신문과 열린순창, 진안신문, 그리고 전주 평화동 마을신문과 전북대 대학신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주신문입니다. 지난해 무주 공공시설인 애플스토리와 백운산 생태숲, 그리고 반디랜드 등 무주 공공시설의 적자 폭이 130억 원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주군이 태권 V랜드와 목재 문화체험장 등을 추가로 준공할 예정이어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의 거북바위가 지난해 겨울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뒤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파손된 거북바위 말고도 최근 장군목에서 자연석이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순창군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안신문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공도서관이 없는 진안에서 공공도서관 신설이 추진됩니다. 진안군은 지혜의 숲을 짓기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룹 스터디가 가능하고 평생 교육이 가능한 지혜의 숲을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입니다. 전주시 평화동의 완산중학교 학생들이 평화동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마을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정미소와 마을숲, 박물관을 돌며 평화동의 산 역사를 배울 예정인데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신문입니다. 대학가에서 이전의 시험 문제를 정리한 이른바 족보 거래를 놓고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족보가 정당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행위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해마다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간지와 마을신문, 그리고 대학신문 돋보기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첫날인 어제 하루 대상자의 15%인 26만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사용 금액도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안팎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 종사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360여 명을 검사하고 5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최근 17명이 확진된 남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가격리자가 610명에 이릅니다. 전북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6명, 오늘은 현재까지 2명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출마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남아있을 경우 조직에 누가 될 수 있어 사직서를 냈다며 전주는 거대한 진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민주당에 입당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익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해상공에서 훈련 중인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연료탱크 2개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 수면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100여 미터 근처에서는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 공군 측은 훈련 중 전투기에 이상이 생겨 연료탱크를 떨어뜨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사회 필수 인력과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지용 전라북도 의회 의장은 대중교통 운전자와 대민부서 공무원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등은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며 백신 우선 접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시 도지사에게 백신 자율 접종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전북의 신천지 교회 90여 곳에 내려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오늘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제했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등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고 있는 가시박이 제거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덕진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 6개 구역 2만 5천 제곱미터에서 가시박을 제거합니다.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주변 식물을 휘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등 토종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 그리고 군산간호대학교와 군장대학교 등 군산의 4개 대학이 군산지역 총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산지역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와 협력할 방안을 찾고 대학 간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손으로